부소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권을 뒤흔드는 두 가지 이슈라면 이제 회고록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한 얘기죠. 국정감사에서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일단 회고록 논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이 회고록 논란은 국정원장이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한번 불거졌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회에 가서 이제 정보위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회고록을 보니까 그 송민순 장관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새누리당이나 더민주가 한쪽에서는 회고록 내용이 맞다 했다, 한쪽에서는 그런 취지의 말이 아니다라고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그런 그 국정원장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당시에 북한에다가 그 전원 통신문으로 우리가 그 지금 이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할까 어쩔까라는 부분을 물었고, 또 거기에서 북한 쪽에서 답도 전원 통신문으로 왔는데 그 통신문을 관리하던 역할을 국정원이 하고 있었고, 아마 국정원에서 국정원 라인으로 물었을 거예요, 아예. 그리고 그 기록들이 지금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이병호 원장은 그 내용을 알 거다라고 생각하고 물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뭐 20일 날 했냐, 16일 날 결정했냐 논란인데, 미국의 그 대사가 19일 날 외교부를 방문해서 1차관한테 이번에는 좀 찬성을 해줘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21일 날 우리가 미국에 이제 유엔에서 투표하는 날입니다. 통보해 주니까 지금 통보해 주면 어떻게 하냐 물은 걸로 봐서는 그건 뭐 20일 날 결정이 된 사실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윤병세 장관이 그때 통일 외교 안보 수석을 하고 있어서 자신도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까지 찬성을 했다면 16일 날 송민순, 윤병세, 문재인, 뭐 김장수 장관은 만약에 중립을 지켰다 쳐도요, 통과가 될 수 없는 구조에 있었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넣은 문제는 그 이제 북한의 결재에 이어서 그 새누리당이 말하길 속칭 북한은 김정일 지시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뭔가 하면 14 그 남북 정상회담 그 합의문 발표 내용에 종전협정을 둘러싸고 송민순 장관이 그 북미 간의 종전협정이나 이런 것이 되려 그러면 사전에 앞에 전제를 붙여야 된다. 그게 뭔가 하면 비핵화를 전제해야 된다. 또 삼국 호응 사국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에 잘못하면 한국이 빠질 수 있으니까 종전협정의 당사자로서 거기에 관계 당사국이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그때 비서실장이 서울에 남아서 평양에 간 팀들과 이렇게 총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말을 묵살했다.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들어 있다고 또 의혹이 추가 제기되었죠. 네, 계속해서 사실 공방에 이어서 이것이 정치적 공방이냐, 야당에선 정치 공세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찌질한 정당이다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속기록 공방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완용 의원이 그 국정원장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소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완용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자고 결론 낸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국정원장이 얘기하기로는 회의록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의록이 아니라 회고록이죠 이렇게 정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 맞습니다, 회고록에 그렇게 기록돼 맞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완용 의원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면서 그 국정원장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러면서 이제 발언의 논란이나 왜곡 논란이 일어난 사건인데요. 저는 이런 이제 해프닝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해석해서 논란이나 공방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국가 외교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이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기권을 했느냐고 강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런 결정하기까지 과정에 있었던 외교적인 내용,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까지 다 들춰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사에 있어서는 아마 외교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뭐 비열한 일들도 있고 싸우는 일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자꾸 들춰보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럼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때도 사적 폐기 논란까지 간 다음에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결국은 NLL 포기 발언이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허망하게 그냥 논란이 끝났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회고록에서부터 시작된 논란이 관련자들이 지금 다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런 공방만 할 것인가. 이거 정말 불필요한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공방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국민이 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공방입니까? 정치적 공방입니까? 어느 정당에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은 민생에 신경 써라, 집중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객관식 이슈가 아니라 주관식 이슈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해석에 따라서 그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주장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이 해고록 이슈를 가지고 집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지지층이 결집하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이런 안보관에 대해서 국민 전반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기대하는 국민 여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리 객관식 이슈 또 과거의 이슈 물론 시시비비를 따질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건 그것대로 그만큼의 시간만 할애해서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고 국민들은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그 당에 또는 그 인물의 차기 대선 후보의 안보관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논란을 빚는 새누리당과 또는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오히려 차라리 다른 세력이 나타나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뭐 따져야만 하는 논란이냐 이거에서부터도 입장이 갈리고 있고 뭐 그럼 과연 문재인 그러니까 전 대표가 당시 비서실장이 물어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계속 이제 뭐 물어본 거냐 아니면 뭐 남북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거냐 아무튼 이슈 단어 하나마다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